네, 안녕하세요. 엑스피어 코인이라는 이런 코인이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 지금 시간이 다들 소중하니까 좀 빠르게 이제 본론이 아니라 내용부터 먼저 좀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네. 그, 이 엑스피어라는 코인 자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사슬 블록체인이라는 걸 대부분 아실 테고 이 코인이 그냥 궁금해서 이제 보셨을 건데 여기 이제 나오면 알겠지만은 탈중앙화 서비스 최적화 초연결 블록체인 뭐 이런 문구들은 최근에 나온 코인들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3세대 블록체인이다 혹은 본인들의 이제 코인에 대한 특장점들을 노출해서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엑스피어 코인을 이제 알게 됐고 이것을 좀 공부하다 보면서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보다 확실히 좀 다른 뭔가가 보였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어, 좀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코인들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들을 보면 어, 주로 유용하게 그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이제 코인 마켓 캡이라고 있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코인 마켓 캡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녹화 시점이 6월 초거든요. 6월 초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 거의 초읽기가 됐죠. 그 1차적인 승인이 완료되고 이제 거의 뭐 승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바이낸스, 뭐 솔라나, 뭐 XRP, 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제 코인과 디앱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아실 건데 저희 이제 휴대폰을 보면 이런 각자의 휴대폰에 이렇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 뭐 넷플릭스 이런 뭐 인스타그램 이런 어플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이런 어플들이 소위 말해 이제 사업성이 있어서 대박이 나서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 실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뭐 광고도 보고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블록체인이란 부분이 지금 저희가 중앙화된 서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과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이 이런 서버들,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블록체인에 바꿔놓기만 하면 그냥 블록체인 D 앱이 되는 거죠. 디센트럴라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D 앱이 되는 건데 그 다들 이제 예전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예전에 나오고 나서 이런 어플들을 개발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잘 되지가 않았죠.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속도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휴대폰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제 3G 폰, 3G 폰에서 이제 뭐 LTE 이렇게 넘어왔는데 2G 폰, 3G 폰 넘어올 때 다들 한 단계씩 뭐 업그레이드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2G 폰에다가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2G 폰을 이 비트코인에 비유하자면 이제 3G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넷플릭스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막 바로 이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속도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예, 이 이더리움 이후에 이제 속도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속도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시점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그래서 이더리움 현재 대항마로 나온 것들이 이제 솔라나 이런 것들 있죠. 예. 솔라나나 이더리움 차이를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가다 보면 그 블록체인의 이제 합의 방식이 좀 다른 부분 외로는 그 솔라나는 그냥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다. 예, 단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더리움보다 좀 빠르다. 예, 왜냐면 이더리움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다양한 어플들을 구현 가능하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라는 거, 예, 솔라나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예, 그 외에 이제 솔라나처럼 좀 빠른 것들, 그러니까 뭐 순간 뭐 TPS라고 하죠. 순간 초당 거래 이제 횟수, 거래 가능 횟수 이런 것들을 뭐 마스터카드를 넘어섰다, 뭐 비자 카드를 넘어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나왔어도 비트코인을 올바른 블록체인이라고 아직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완벽한 아직 블록체인이 잡혀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업그레이드, 소프트 포크 같은 걸 해서 계속 블록체인을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고치는 거죠. 예, 소프트 포크 같은 거, 예,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온전한 블록체인은 없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멈춘 적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고 나서 블록이 아직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 자체의 이제 상징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블록체인을 만들어낸 코인이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을 응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람이 많은데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귀성길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4차선 도로로 그러니까 8차선, 10차선, 20차선을 만들어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몰리고 서비스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속도 부분을 처음부터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길을 닦아서 준비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업그레이드된 속도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코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하지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의 코인들의 이제 문제점을 굳이 꼽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코인들은 다 한 번 이상 이렇게 멈췄어요. 블록체인이 멈춘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블록체인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에 이제 서버가 있는데 국민은행의 서버를 해커가 해킹을 하더라도 그 뭐 백업된 서버까지 해킹을 하면 그 서버가 이제 국민은행이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 블록체인으로 왔을 때 블록체인으로 누르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서버가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1000개, 10,000개를 51%의 공격으로 이제 해서 거래 내역을 삭제하던가 이제 다른 해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냥 서버 자체가 멈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화라는 거예요. 중앙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도적인 부분을 너무 이제 강조를 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중화된 부분도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서버가 멈추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좀 흥했던 시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점점 올랐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파이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뭐 굳이 뽑자면 이제 그 은행 거래 그런 거래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탈중앙 그 은행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클레이 수압들. 클레이 수압은 보시면 이제 일명 그 카카오 코인이라고 하죠. 카카오 코인이라고 하는 클레이튼에 기반을 둔 이런 스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낸스엔 뭐 팬케이크 스왑 뭐 그리고 뭐 또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중앙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각 개인들 간의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각 개개인이 거래 목록을 이렇게 지정해 줘요. 나는 뭐 예를 들어 클레이턴하고 리플을 페어 예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이 뭐 요 달러랑 뭐 엔화랑 이렇게 연결해서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고객들이 자기 니즈에 맞게끔 원하는 이런 정책들은 아마 이제 클레이튼 오지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은 건데, 이런 정책들로 하여금 이제 이게 수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자체가 이제 은행의 일부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간 뭐 참여도 되는 시점, 막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흥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투표도 뭐 의제 투표를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은 뭐 어떻게 해서 뭐 같이 투표도 막 제한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의 활동을 약간 중앙화적인 부분이 없이 탈중앙화를 좀 손쉽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된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클레이 수압이라는 일단은 지금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더 많이 퍼지고 이제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각 개개인들이 이런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한없이 속도가 느리고 한없이 수수료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좀 응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레이어 2라는 뭐 개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롤업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마 업비트 같은 데 보면 아비트럼 같은 거 많이 이런 코인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뭐 폴리곤이라는 건 너무 유명한 있으니까 많이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느리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빠르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쓴다고 가정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구동하기 위해서 알약 같은 걸 쓴다고 보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부스터 이런 거 좀 빨리 되도록 하는 거. 근데 이런 것 자체도, 그러니까 롤업이라고 해서 뭐 휴지를 뭐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말든 뒤로 말든 거래 기록 같은 거를 한 번에 꽉 지어가지고 한 번에 보내는 방식, 또 다른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 2에 관한 이제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레이어 2 위에서도 이제 코인들이 존재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각 거버넌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 나오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스피어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부분들과 이제 무엇이 다르고,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며, 왜 현재 이게 좀 핫한 부분이 있는지, 왜 지금 사실 블록체인이 왜 이제 조금 더 각광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소통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러면 쭉 이제 한번 연결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